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70대, 80대를 지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발견한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누군가를 기다리며 일어납니다. 전화가 오기를, 방문이 있기를,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단에서, 강연장에서, 그리고 조용한 산책길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60대를 보았고, 70대를 보았고, 80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100년 넘는 세월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60대 초반, 정년을 앞둔 어느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10년 뒤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것과 버려지는 것들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외로움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혼자 있어도 평온한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쓸쓸한 외로움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60대 이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준비는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늙어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60대를 맞이한 분들은 대부분 70대에 후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의 전 임원이 있었습니다. 재직 시절, 그분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저녁에도 회식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 직함을 좋아했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사실은 역할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함과 역할 때문에 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곁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을 너무 늦게 챙겼다는 후회입니다. 건강은 60대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50대, 아니 4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무시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우자를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직장일에, 자식 뒷바라지에 몰두하다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돌아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고 함께 있어도 어색합니다. 셋째,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지 않았다는 후회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TV만 보다가, 스마트폰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이 세 가지 후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루다가 생긴 후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60대는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7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뭘 하셨는 줄 아십니까?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경로당을 찾아가서 혈압도 재주시고 건강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오셨는데 나중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85세가 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으면 그냥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의사로 살다가 의사로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 직함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그 직함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60대의 삶의 질은 60대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에 결정된다고요. 40대, 50대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습관을 들였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느냐가 6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분은 50대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 2~3명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함께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7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50대부터 관계를 가꿨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진심으로 관계를 가꿨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관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줄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직함도 없고 역할도 없고 줄 게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건 구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50대부터 준비하십시오. 관계를, 취미를, 습관을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외모도 잃고, 때로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늙어서도 잃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됨됨이입니다. 제가 만난 90대 어르신 중에 참 품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도 조용하시고 행동도 단정하셨습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저절로 자세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분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늙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생 거칠게 산 사람은 늙어서도 거칠고 평생 섬세하게 산 사람은 늙어서도 섬세합니다. 나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20년 후, 30년 후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본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대의 영어를 배우고, 80대의 그림을 배우고, 90대의 시를 쓰기 시작한 분들도 봤습니다. 나이가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셋째, 그들은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겪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에 치여 살았습니다.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미뤘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왔을 때 몸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은퇴하면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무릎이 안 좋아져서 장거리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후회했습니다. 50대에 할 걸, 60대 초반에라도 할 걸.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노년의 진짜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후회입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노년을 잠식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기회를 놓친 대가라고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 참 밝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3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고, 하나는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친절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준비는 내면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제가 보기에 노년의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으면 힘듭니다. 아파도, 외로워도, 가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편해도 공허합니다. 그럼 의미는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미는 관계 속에서 찾아집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우리는 의미를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은 공원 청소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손주에게 전화하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 길 가다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은 죽을 때 3가지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첫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해볼 걸, 시도해볼 걸, 도전해볼 걸. 둘째,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셋째,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걸. 이 3가지 후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삶의 끝에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고 아내는 TV만 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병상 옆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 한번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의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그것이 노년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저녁 일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기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날씨가 좋은 것, 밥이 맛있는 것, 몸이 아프지 않은 것. 그렇게 1년을 썼더니 인생관이 바뀌었답니다. 불평하던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좋은 습관은 삶을 바꾸고 나쁜 습관은 삶을 망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때는 습관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걷는 습관, 매일 책을 읽는 습관, 매일 사람을 만나는 습관, 매일 감사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노년의 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절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반대로 노년에 추해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방종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그것을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습관이 20년 후에도 유지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늙어서 못한다. 늙어서 안 된다. 늙어서 소용없다. 그런데 제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건 이겁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을 풀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 후 그분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20대도 늙은이고, 마음이 젊으면 80대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늙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말은 무섭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라는 말을 입에서 빼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직 배울 수 있다. 아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노년의 또 다른 적은 비교입니다. 남들은 손주가 몇인데 나는, 남들은 돈이 얼마인데 나는,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본 행복한 노년은 비교하지 않는 노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 삶에 감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노년이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비교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비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자기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두 다리가 있다는 것, 두 눈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을 세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요. 제가 겪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이 소중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추구했습니다. 큰 성공, 큰 돈, 큰 명예.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더군요. 큰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은 매일 옵니다. 큰 것을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하지만 작은 것을 알아보면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에 눈을 돌리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외로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 있음의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쓸모없음의 외로움입니다. 홀로 있음의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쓸모없음의 외로움은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늙으십시오. 쓸모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쓸모고, 이웃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쓸모고,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것도 쓸모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이 오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나한테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쓸모 있으니까요. 반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닌데도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지만 자식들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집에 살지만 외롭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자기 힘으로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처음에 자식들이 섭섭해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했답니다. 어머니가 당신 삶을 사시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부모가 아름답습니다. 의존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도 짐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노년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욕심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원망을 덜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비우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비워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야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의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대부분 버리거나 나눠주셨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왜 버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워지고 싶어서요. 그 후 그분은 정말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표정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마음도 함께 비운 겁니다. 우리는 평생 쌓습니다. 돈을 쌓고, 물건을 쌓고, 업적을 쌓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게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손을 펴고 놓아주면 가벼워집니다. 노년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이겁니다. 교수님,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사는 겁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 후회로 가득하고 어떤 분은 70년을 살아도 만족스럽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면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돈이 모이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언젠가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오늘 하십시오. 제가 평생 수만 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소중한 게 뭔지,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깨달으십시오. 죽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건강할 때 그 고마움을 깨달으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깨달으십시오. 깨닫고 나면 사라지는 게 달라집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고 후회가 다짐으로 바뀝니다.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분은 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분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았답니다. 주어진 하루가 감사했고 눈 뜨는 아침이 기적이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평범한 날도 특별해집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만 기다립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 하지만 진짜 선물은 평범한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내일도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며 준비하지 말고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돈보다, 명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베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